안녕하십니까, 소마시네마. 막 리뷰가 아니고 본지 한 이틀 됐네요. F1 이야기 좀 해볼게요. F1 더 무비. 이 영화 호평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호평 받을 만한 구석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어저께 또 상반되게 어, 그 바다호랑이하고는 미학이 전혀 정반대의 영화. 이 영화는 그 어저께 그 리뷰를 올렸던 바다호랑이의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요. 이 영화는 한 2억 5천만 불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블록버스터 중에서도 그 뭐 우리가 마블 영화 이런 영화들이 최근에 이제 좀 작게 만들어진 영화들 한 1억 5천만 불 정도니까 상당히 큰 영화이죠. 규모상으로. 뭐 그리고 이제 사실 무슨 프랜차이즈나 원작이 뭐 아주 유명한 작품이 아닌데 요즘 추세 트렌드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그 오리지널 좀 스토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사실은 이런 식의 그 대규모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는 최근에 잘 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와 유사한 기획의 영화는 이제 역시 뭐 탑건, 더 매버릭이라는 일종의 좋은 사례는 있습니다.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제 바로 조세 코신스키인데요. 조세 코신스키가 2022년도에 만든 게 이제 탑건 마브릭이죠. 굉장히 80년대 히트작 탑건을 갖다가 다시 이 속편을 지금 뭐 수십 년 만에 만들어낸 그런 영화였죠. 이게 중년 관객들의 향수를 또 자극하면서 동시에 이제 헐리우드의 고전 서사를 약간씩 그 살짝 틀어가지고 좀 독특한 이 감성으로 만들어낸 뭐 독특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 클래식 블록버스터 장르를 좀 부활시킨 경향을 보여줘요. 그래서 이 탑건 매버릭의 작법이 사실 F1 더 무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이 조세 코진스키는 원래 광고 감독이었다고 하고요. 뭐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배우 역할도 하고 있죠. 조세 코진스키가. 트론 새로운 시작이라는 작품 2010년도에 만든 작품이고 그다음 톰 크루즈랑 오빌리비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정작 평단의 주목과 호평을 받은 영화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Only the Brave라는 영화입니다. 2017년도에 뭐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를 못 끌었고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평이 상당히 좋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히트작이 나왔죠. 탑건 매버릭이 이제 크게 성공을 하면서 이 사람의 커리어에 이제 정점을 찍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스파이더 헤드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도 안 봐가지고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작품도 뭐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F1 더 무비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.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역시 또 지금 이 사진 속에 언급되어 있는 이 제리 브루크하이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. 이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사실 제작자지 않습니까? 이 제작자인데도 아직 그 이 저희 세대들 중년 이상의 영화 팬들에게 헐리우드 키드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. 그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저 음악으로 쿵쾅쿵쾅 거리는 블록버스터의 전형 같은 걸 만들어낸 그런 인물입니다. 제리 브루크하이머.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저 사진 속의 인물인데 80대거든요. 제리 브루크하이머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이 사람이 그 나이는 많으신 분인데 이 진짜 헐리우드 흥행사예요. 80년대 히트가 잠깐만 봐도 뭐 이게 지금 다 그 80년대 영화광들한테는 다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. 아메리칸 지골로는 조금 한국에서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뭐 헐리우드에서 히트했고요. 플래시 댄스, 비벌리스 캅, 탑건도 제작이고 비벌리스 캅 2, 이건 이제 톰 크루즈 폭풍의 질주였고 나쁜 녀석들, 크림슨 타이드, 뭐 더로, 코네어 90년대 전성기였죠. 아마겟돈, 뭐 에너비어 스테이트 뭐 이런 작품들의 대작들을 찍어가지고 상당히 죽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블랙호크 다운, 뭐 나쁜 녀석들 시리즈, 그다음에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, 뭐 내셔널 트레저, 뭐 이런 영화들을 쭉 찍은 감독입니다.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건 매버릭, 그다음에 이제 뭐 나쁜 녀석들 시리즈 속편을 이제 또 찍었네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던 프랜차이즈에서 벗어나서 만든 영화로 이제 크게 히트한 영화가 이제 바로 이제 F1 더 무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거 저 어저께 그 PPT의 내용이었고요. 잘못 들어가 있네요. 편집을 하면서 안 잘렸고 요 이제 평가거든요. 평가. 이제 이게 로튼 토마토 지수가 이제 보기에 좋아가지고 신선도 지수가 평단으로부터 83%,
팝콘 미터상으로 97%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시네21 전문가 평점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76, 78, 7점이니까 상당히 이제 헐리우드 오락 영화지 않습니까? 상당히 평이 좋은 편이에요. 이게 아무래도 평론가 분들에서는 이 뻔한 영화들을, 그러니까 암만 뭐 재미가 있어도 뻔한 영화들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, 사실 F1 이 영화도 사실 뻔한 영화거든요. 구조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상업 영화의 전형적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오랫동안은 조금 너무 많이 써서 기피했던 얘기인데,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탑건 매버릭이라고 하는 영화의 성공 신화를 갖다가 이 영화에 적용을 했고요. 이 영화의 또 배경에는 이게 사실 그 애플의 전략의 수정과도 연관이 있어요. 애플이 워너브라더스랑 같이 만든 영화고요. 애플 TV에서 이제 이 영화가 공개된 다음에 애플 TV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일단 이 전형적인 주인공이 바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인물이죠. 이게 제가 떠오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브래드 피트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, 이 헐리우드의 미남 배우 중에 미남 배우라고 하시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나이 든 모습도 하고 굉장히 이 영화는 좀 이미지가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. 되게 그 여유 있는 사람의 표정이죠. 나이스 가이는 아닌데 사실 이제 아웃사이더였고, 일종의 반항아였죠. 젊었을 때 이제 일종의 그런 반항아의 캐릭터인데,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그 필드가, 아버지가 이제 서부국의 구조예요.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동네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,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야. 근데 영화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 동네에 문제를 겪고 있는 동네, 트러블을 겪고 있는 동네에서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호련이 나타났다가 호련이 사라지는 그런 캐릭터죠.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옛날에 뭐 셰인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인데, 옛날 셰인 이런 영화 아실까요?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까 모르겠는데, 있습니다. 옛날에 서브 그게 이제 아주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. 자, 어쨌든 이 F1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바로 브래드 피트가 얘기하는 소니 헤이즈라는 인물입니다. 소니 헤이즈의 첫 등장은 이런 그 장면이죠. 이런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바로 영화는 이제 그 오프닝에서 데이토나 USA라고 24시간 내구성을 가지고서 그 레이싱을 하고 있나. 그것도 나름 되게 유명한 그 레이싱 경기죠. 뭐 제가 사실 레이싱은 전혀 잘 모릅니다. 관심도 사실 없고, 사실 실생활의 자동차 모델도 잘 몰라요. 근데 이 영화는 일단 재밌게 봤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극장 가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되게 영화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뻔한 이야기라는 얘기는 동시에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다는 얘기도 됩니다. 그리고 영화를 볼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줄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, 문학적인 요소들이죠. 그 외에도 뭐 시각적 요소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스펙타클이라든가, 이제 몰입감이라든가, 뭐 기타 뭐 그 세련된 요소들이 많죠.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그런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잘 만드느냐의 부분인데,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이제 헐리우드의 장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갈고 닦아가지고 만들어낸 영화예요. 뭐 일단 뭐 촬영 감독도 유명한 사람이고, 누구죠? 이 영화는 F1과 굉장히 협업이 잘 돼가지고,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이제 F1 레이서 중에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해밀턴이 참여를 했고요. 물론 영화는 뭐 이 리얼리티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, 뭐 영화 자체가 사실성만 추구한 영화 당연히 아닙니다. 극적 요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촬영은 클라우디오 미란다라고 해서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. 뭐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영화를 찍었던 유명한 감독입니다. 음악은 뭐 쿵쾅쿵쾅, 음악의 거장,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한스 짐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. 역할을 했고요. 뭐 출연진 뭐 화려하죠. 뭐 출연진 뭐 브래드 피트가 일단 섰으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고, 제작비 규모가 뭐 각종 포맷이 되어 있고, 제작 규모가 2억 5천에서 3억 달러라고 나오네요. 상당히 큰 규모를 촬영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요즘에 CG의 남발의 시대에 좀 사람들이 질려하잖아요. 근데 아까 우리가 탑건이라는 영화에서도 사실성을 강조하면서 진짜로 촬영했다. 100% 진짜로 찍었겠습니까마는, 이 영화도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촬영했지만 기본적으로는
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대형 스크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박진감,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, 뭐 음악 자체도 뭐 유명한 음악들이 사운드 트랙 쫙 깔리면서 뭐 레드 제플린의 이제 홀 로탈 러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깔리면서 일단 흥분하게 만드는, 관객들을 신나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. 자, 일단은 영화의 시작부터가 이제 이 자고 있던 주인공이죠. 주인공이었던 일종의 이 영화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소니 헤이즈가 등장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말을 늘 이제 다른 색깔로 신고 있어요. 짝짝이 양말을 신고.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나름의 루틴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카드를 뽑아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, 자기가 뽑은 카드를 갖다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뭐 그런 설정이에요. 그래서 영화에 나중에 보면 이제 도박 중독자라는 설정도 뒤로 나오는데, 어떤 실정도 나오죠. 이 사람의 과거에 의해서.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초반부터 데이토나 USA, 그러니까 영화의 이 팀의 일종의 그 우리가 음악계에선 하이어드 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 특별한 이제 스페셜리스트, 그 연주자 라이브 공연할 때 띄워주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, 밴드의 멤버는 아니지만 거기 속해가지고 이제 실력 있는 실력자들이죠. 그런 사람처럼 이 소니 헤이즈란 캐릭터는 각종 레이스를 다 참여하는 사람입니다. 영화에 이제 그 나오지만. 그러면서 뭐 사실 뭐 F1은 가장 큰 무대라고 할 수 있죠. 세계적인 뭐 이 레이싱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데이토나의 경기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마치 용병처럼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호련히 떠나는 모습을 이제 영화의 오프닝에서 보여줘요. 이 사람의 컨셉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박진감에 있는 뭐 당연히 이제 촬영 장면에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팀의 순위가 이미 이제 24시간 동안 진행될 레이스니까 이미 이제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태인데, 그걸 이제 순식간에 역전시키는, 그러니까 뭐 반칙 같은 캐릭터, 그런 캐릭터예요.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, 페이스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.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지금 보이고 있는 하비에르 바르뎀, 이제 스페인의 명배우,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. 접촉을 합니다. 그래서 자기 팀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익스펜시브 에이펙스 GP라고 하는 요 로고를 씁니다. 실제로 있는 팀은 아니고요. 요거 이제 나무위키에 보시면 요 지금 로고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, 뭐 실제로 여기 그 F1 레이스의 후반부 시리즈 중에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레이싱을 하잖아요.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영암에서 한번 했었는데, 뭐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진 않았습니다만, 그 레이싱이 이제 지속되는, 그 레이싱에 참여해야 되는데 레이서가 없는 거죠. 레이서로서 스카우트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. 근데 이 사람이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하는 이 팀의 이제 그 일종의 오너라고 해야 되나, 구단주라고 해야 되나요? 야구의 개념으로는 구단주인데, 루벤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이제 이 소니 헤이즈와 함께 이제 같이 경기를 뛰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말하자면 옛날에 페라리 같은 인물이죠. 페라리 같은 인물인데, 좀 페라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페라리는 좀 되게 너무 이제 맹목적인 사람, 무서운 사람처럼 나오는데,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옛날에 같이 동료였던 그런 친구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늙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, 이제 뒷물로 섰으면 하는 사람이고,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 사람에게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레이스에서 그 두 명 중에 이미 한 명의 에이스가 있고, 풋낙이지만 인기 있는 에이스가 있고, 이 친구는 이제 그 영화에,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온 설정인데, 잊혀진 존재죠. 옛날에 이미 한때 좀 유망주로 소문받았어. 뭐 아주 뭐 세나라고 이제 유명한 분 있습니다. 뭐 저도 레이서 모릅니다. 근데 세나는 제가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, 뭐 그 시절에 활동을 했었던 전설적인 레이서였던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스카우트하러 데리러 오는데, 소니는 냉큼 가겠다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. 어쨌든 뜸을 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전개되면서 소니 헤이즈가 과거에 이제 큰 사고, 스페인에서 있었던 큰 사고 이후로 F1 바닥을 떠나버렸던 인물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제 나옵니다. 각본을 그래도 이런 그 디테일한 설정들을 잘 썼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탑건 같은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를 굳이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지만, 이 영화는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캐릭터를 부여해야 되죠. 어떤 사람이었었다 정도인데, 어쨌든 뭐 전설에 갈 수도 있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라는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되게 절망적인 이 에이펙스 GP라고 하는 팀의
모습을 보여주고,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과장된 면들도 있으면서 이 레이싱 팀의 그 되게 화려한 면들을 다 보여주는 팀이에요. 영화의 설정상 꼴찌팀이라고는 했지만 뭐 메카닉이라든가 뭐 저 같은 문외한도 보면서 와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이제 다 보여주고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이 팀에 원래 있는 남아있는 에이스인 거죠. 뭐 모델이 될 만한 친구들은 뭐 꽤 있었던 것 같은데, 우리가 이제 그란투리스모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런 주인공들 같은 캐릭터 또 좀 있고요. 근데 뭐 이 친구는 촉망받는 유망주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우승권에 진입할 정도는 아니고,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사처럼 신인 드라이버로 재능이 넘치는데 평가는 이 사람은 너무 어려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배울 게 많은 존재죠. 그러면 이 영화의 구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슈아 피어스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덤슨 이드리스라고 하는 배우예요. 덤슨 이드리스라는 배우인데, 이 덤슨 이드리스가 연기하는 조슈아라고 하는 인물은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존재입니다. 이 바닥에 그 말하자면 웨스턴에서 혼자 누군가 서포트를 받으면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인물입니다. 그 역할에 이제 그 지도자의 역할을 바로 이제 이 소니 헤이즈가 하는 거죠. 근데 이 마초들의 이런 고전적인 마초들의 세계에서 남자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가까워지지 않죠.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는 장면들이 이제 반복됩니다. 요 사실은 이제 소니 헤이즈는 일종의 고수,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인물을 고수고, 일종의 이 덤슨 이드리스의 잠재된 재능을 갖다가 폭발시키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 되죠.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속 도발을 하면서, 그러니까 이제 레이서로서의 본질을 갖다가 대두하게 돼요. 사실 덤슨 이드리스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는 이미 이 팀에 대한 애정, 그러니까 이게 사실 F1이라는 종목 자체가, F1 경기라는 게 한 명의 레이서가 뛰어나다고 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각 그 메이커가 만들어내는 레이싱 카 메카닉이라고 불리우는 뭐 그런 차량, 뭐 사실 제가 문외한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뭐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니까, 어차피 전 영화로서만 이 영화를 얘기하는 거니까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차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, 뭐 그다음에 작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영화를 보면 물론 그렇게 극적일 정도로 이미 뭐 탑 클래스의 팀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들 극적인 영화 속에 나오는 극적인 변화들처럼 팍팍 뭔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지만, 작전을 써가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단순하지만은 않은 상당히 좀 뭔가 뭐 여러 가지 그 팀워크가 있어야 될 만한 스포츠라는 거죠. 자, 어쨌든 이 친구는 개인적 재능이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리더로서 팀을 하나로 묶을 만한 리더십이 있을 만한 걸 갖추진 못한 친구예요. 아직 그것이 이제 미성숙, 아직은 어린 친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반면에 이제 이 소니 헤이즈는 성격은 괴팍할 망정 뭐 산전수전 겪은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요. 뭐 비록 F1 바닥에 있던 건 아니지만, 그러면서 이 사람의 덤스 이드리스라고 하는 이제 유망주를 일종의 경쟁심을 폭발시키는 그런 캐릭터이자, 이 팀원들을 갖다가 하나씩 묶어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겉으로는 허허실실의 전략을 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일종의 그 헐리우드 영화의 이제 히어로들,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메카닉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, 이 케이트 맥케나라고 하는 캐리 콘던이라고 하는 인물,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분이십니다. 이분이신데,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또 여성 이 메카닉 담당자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그런 설정을 또 집어넣었어요. 이 영화에 이제 뭐 약점을 좀 살짝 얘기하자면 이 둘에게 살짝의 러브 라인을 뒀다는 건데, 뭐, 뭐 아주 심각하게 넣지는 않았으니까 뭐 약간의 이제 그런 러브 라인을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영화 속에서 많이 중심적인 서사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. 어쨌든 영화는 그 본질을 잘 가요.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던 러브라인이 있다고 했지만 그 서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망칠 정도는 아니고, 그리고 약간 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곁다리로 들어간 것이 그 잘한 선택일까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, 어쨌든 전문가 영화로서, 스포츠 영화로서 얘 이제 매력을 이제 나름대로 유지합니다. 이 지금 보고 있는 소니 헤이즈는 이 덤슨 에드리스를 갖다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
이 조슈아 피어스죠. JP라고 부른다든가 본인이 약자로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애송이 취급을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 도발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그 팀워크를 그러니까 이 남자들 사이에 뭐 쉽게 악수하면서 친해 그런 친밀하다기보다는 옛날 구식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가면서 이 게임의 이 경기를 참여하면서 배움을 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결과적으로는. 그러면서 이 화려한 F1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이 F1 레이스를 제가 뭐 직접 본 적도 없고 이게 그 쿠팡 플레이 가면 경기 중계 방송을 합니다. 근데 상당히 국내에도 많은 팬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아하는 스포츠도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뭐 이 F1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큰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이 대형 스크린에서 폭발하는 이 F1 레이싱의 에너지는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. 엄청난 스피드의 방식을 이 뛰어난 촬영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음향 효과들을 통해 가지고 서사를 쌓아가는데 그 레이싱 장면이 펼쳐지기를 되게 기다리게 만들어요. 영화요. 그러니까 영화의 서사는 이 둘이 이제 점증법적으로 뭔가 갈등도 생기고 뭐 둘이 심지어 뭐 레이싱하면서 그 더블 리타이어드라고 이제 뭐 일종의 경쟁을 하다가 둘 다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이없는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둘의 미묘한 갈등들 이 레이서 간에 원래 F1 팀은 이 두 명의 레이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생각보다는 이 브래드 피트가 이 소니 에이즈가 접근했던 거 그 영화의 기대치만큼 빨리 이 성적을 내지는 못합니다. 그러니까 하지만 점차적으로 성적이 조금씩 상승이 되고요. 그 상승의 효과는 이 팀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팀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일종의 소니 헤이즈의 그런 능력,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, 그러니까 그 전에 조시아 피어스가 연기하는 원래 그 어린 친구는 이제 일종의 팀워크에 녹아들지 못하고 뭔가 좀 분리되어 있고 약간 서포트 받는 사람처럼 하지만 소니 헤이즈는 일종의 팀원들과 이제 격이 없이 대하면서 모두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러닝을 한다는 걸 상징하죠. 이 레이서 모드에서 이 팀원 모두가 같이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는 인물이죠. 그래서 그 데이비는 영화가 앞부분에서 레이싱하는 장면에서 실수를 거듭하던 팀원들이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능숙해지고 서로 뭔가 더 전문적인 능력들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. 거기에다가 이제 영화적 재미적 설정이겠습니다만 이 둘의 갈등들과 함께 동시에 일종의 이제 이 작전을 부리는,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을 깨면서 F1 레이싱에서 일종의 이 피트인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이 굉장히 빠른 300km, 300 몇십 킬로씩 달리는 레이싱이니까 그 타이어가 가열돼서 이제 뜨겁게 이제 내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평지에 붙어서 달리고 이 스피드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죠. 그래서 피트인으로 들어가고 빨리 3초 안에 뭐 빨리 타이어를 바꾸고 빨리 레이싱에 투입되고 뭐 이런 식의 있는 그런 그 정해진 스타일들 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타이밍을 활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용하는 이 브래드 피트, 소니 헤이즈의 이제 지략가적, 꾀돌이적 측면, 옛날 말로 꾀돌이적 측면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영화적 재미들을 상당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단순히 말하자면 우직한 스포츠 드라마라기보다는 이제 이 레이싱 자체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,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전문가들은 약간 이 영화는 판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사실은 뭐 판타지죠. 영화적 판타지가 이제 당연히 들어갈 건데 뭐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스포츠 영화 전설이라고 하는 로키 같은 영화도 판타지죠. 판타지이지만 적어도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제 폭발하는 장면을 라스베가스 레이싱과 그다음에 이제 아부다비 레이싱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서서히 이제 소니 헤이즈의 과거사가 펼쳐지고 이 사람의 약간 이제 반항아적이고 동시에 이제 그런 좀 탁월한 면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영화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상당히 어쨌든 시각적으로
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고요. 그 이미 이제 그 탑건에서도 언급됐지만 이제 카메라 기술이 크게 발달을 했으니까요. 그 카메라 기술 활용해서 이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들, 또 CG도 많이 활용을 했죠. 네, 그런 레이스들,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음악을 안배를 하면서 영화적 힘이, 그러니까 이제 오락 영화로서의 영화적 힘이 상당히 뛰어나게 펼쳐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.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라.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좀 더 좋은 포맷에 사운드가 빵빵하고, 그 다음에 뭐 이 영화는 심지어 이제 레이싱 장면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4DX 같은 이제 특수 포맷의 영화들로서도 효과적이다라고 많은 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한때 마블의,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절 이전 후로서 이제 마블이나 뭐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의 시대들이 한동안 이제 등장 쭉 좀 트렌드를 끌고 갔었잖아요. 블록버스터 영화에서. 근데 오히려 F1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이 오히려 이제 그런 헐리우드가 원래 잘했던, 그러니까 그 전형적이지만 그 캐릭터 설정, 이 소니 헤이즈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. 아까 제가 이 영화의 리뷰를 시작하면서 브래드 피트가 마치 일종의 좀 그 로버트 레드포드의 좀 닮은 그 말년의 모습과 닮은 느낌을 받는 영화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로버트 레드포드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품위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브래드 피트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레드포드 정도까지는 미치지 아직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, 워낙 뭐 젊었을 때 워낙 초미남이었고요. 그런 매력들을 이 영화에서는 또 발휘를 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도 뭐 사실 되게 탄탄한 그 장편 영화로서의 구조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영화에서 이 필드라고 할 수 있는 F1 레이싱에 찾아왔던 소니 헤이즈가 모두의 결핍들, 이 팀이 이도저도 아닌 이 팀을 어떻게든지 완성시켜버리고 자신의 자아도 실현시켜버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다 후계자까지 다 키워내버린 이 자기 미숙했던 그 이 F1의 레이서였던 조슈아를 갖다가 또 사실상은 이제 뛰어난 레이서로서의 배움을 다 가르친 다음에 다시 또 호련히 떠난다는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장편 영화의 하나의 완벽한 이 시작과 끝을 다루고 있는, 전형적이지만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다.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목말랐던 분들에게는 볼거리가 상당히 많고 극장에서 이게 좀 실감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. 작품적으로 말하면 사실 뭐 비슷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실화를 다뤘던 포드 V 페라리보다는 그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영화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레이싱 장면 자체는 뭐 포드 V 페라리는 이제 과거에 레이싱 시절을 다룬 영화고요. 이 F1의 경우는 현재의 최신 메카닉을 보는 재미들, 그 다음에 현역 레이서들이 대거 출연합니다. 그래서 그 현역 레이서들이 이름이 직접 언급되면서 이쪽에 실제 레이싱을 하는 듯한, 실제로 이 APX라는 가상의 영화 속에 있는 이 팀에 지금 붙어있는 이 광고 로고들, 이런 건 실제로 다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실제로는 없지만 마치 있는 팀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입해서 현실 속에 이입해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뭐 극적인 좀 만화 같은 면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 고전적인 영화들의 매력들 또 잘 보여주는 면도 있고, 그래서 이런 식의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제 같은 세대, 중년에 있는 세대들에게는 잘 만들어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시절의 이제 과거 영화들, 뭐 그 스필버그 시절, 이런 영화들 시절의 그런 좀 우직한 스타일의 영화들이지 않을까. 이 영화의 또 제작자가 90년대, 80년대, 90년대 최전성기를 보냈던 제리 브루크하이머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의 영광을 그대로 좀 재현해버린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사실 좀 뭐 영화를 보는 데 내내는 상당히 즐겁게 영화를 감상했던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려고 하신다면 TV에서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극장에 가셔서
뭐 좋은데 뭐 비싼 그런 고급진데 가기 힘드시면 할인 잘 받으셔서 조조 영화로라도 극장에서 보시면 상당히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. 뭐 어려운 영화도 아니고 상당히 대중적이고 즐거운 영화이니까요. 한번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F1이라는 F1 더 무비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. 그 영화에 대한 뭐 나름의 뭐 이야기들,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떠들어 봤네요. 자,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또 이야기하고 얘기하러